그러나 미국은 하마스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다며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고 막대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이스라엘에 대한 1,909억 원 규모의 군사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오늘은 전쟁 국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다른 나라의 군대가 우리 영토에 존재한다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 미국 군대는 한국 땅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미국 군대는 시리아, 이라크, 독일,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은 무슨 자격으로 세계 각국에 개입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껏 자국 군대를 해외에 주둔시키고 각국의 군사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정당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이 있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비밀문서가 공개될 때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 외교 전략이 철저히 자국의 목적만을 위하고 그 실행 방안 또한 생명, 주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행해왔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미국의 모습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서는 잔혹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모든 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0% 정도였음에 비해 현재 가자지구의 상황은 그 비율이 61% 정도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2만 1,6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사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가자지구에서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마스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다며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고 막대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이스라엘에 대한 1,909억 원 규모의 군사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군사 장비를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고위 관료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한편 미국의 나토 동진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차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군사 지원으로 러시아가 밀리는 양상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관료들의 심각한 부패, 부유층의 해외 도피, 러시아의 군사 전략적 우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막히며 우크라이나의 탈색이 짙어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미 패권 전략상 최우선순위가 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며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전략은 일정 정도 포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며 중동 패권을 상실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그간 미국이 개입했던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결국 석유 패권을 상실하고 패권 유지의 핵심 기반인 페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금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유, 인권과 같은 추상적 가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우리 눈을 한반도로 돌려봅시다. 윤석열은 말만 하면 가치동맹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가치는 그저 명분일 뿐 전략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바깥에서도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인권과 자유의 가치동맹이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만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고 주한미군이 싱가포르까지 가서 군사훈련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직접 전투는 동맹국인 한국이 하고 미국은 간접적인 군사 지원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자는 우리의 경우 북이 위협하지 않느냐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휴전 이후 주한미군 주둔, 전술핵 배치, 연합훈련으로 위협을 가한 것은 한미 당국입니다. 북은 이에 대응해 군사력을 키워가며 핵을 보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북이 서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획하지 마라. 미국 패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할 수 없다. 즉 전쟁국가 미국을 반대하는 행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쟁 반대라는 확고한 의지를 다잡으며 한 해를 시작해 봅시다.